똑같은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날은 혈당이 거의 안 오르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튀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3일 동안 일부러 실험을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심 메뉴가 혈당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식후 운동도 일부러 안 했고 점심은 똑같았거든요. 스타벅스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 점심 혈당이 오른 폭은 아침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렸어요. 점심을 분명히 적당히 괜찮게 먹은 것 같은데 오후에 갑자기 졸리고 당 땡기고 또 뭘 주워 먹고 그러다가 저녁까지 망했다.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혈당은 지금 먹는 한 끼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전 끼니가 바로 다음 끼니 혈당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즉 점심 혈당을 잡고 싶으면 점심만 보지 말고 아침을 봐야 하고 또 아침 혈당이 불안하면 그 전날 저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바로 세컨드 밀 효과입니다. 한국말로는 두 번째 식사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끼니가 두 번째 끼니의 혈당 반응을 바꿔버리는 현상입니다. 세컨드 밀 효과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세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컨드 밀 효과의 개념을 알고 나서 적용한 뒤에는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이상하게 혈당이 너무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같은 걸 분명히 먹었는데 어떤 날은 혈당이 좋고 어떤 날은 혈당이 치솟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늘 이 개념과 적용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여러분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일단 제가 한 실험을 통해서 세컨드 밀 효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3일 동안 같은 샌드위치를 점심에 먹었습니다. 첫날은 아침을 한식으로 잘 챙겨 먹었어요. 식전 계란도 2개 먹고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과 밑반찬을 적당히 먹고 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둘째 날은 점심을 아예 안 먹고 점심을 조금 앞당겨 먹었고요. 셋째 날은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일부러 제가 잘 하지 않는 안 좋은 조합으로 먹었어요. 야채 없이 식빵에 버터, 계란 후라이 그리고 우유 반잔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실험이지만 차마 잼은 버리겠더라고요. 딱 봐도 대충 때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점심을 먹었고요. 자, 이렇게 3가지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아침을 적당히 과식하지 않고 구성도 나름 잘 챙겨 먹으니 아침 혈당이 괜찮더라고요. 혈당 100을 시작으로 50분 뒤에 피크 138을 찍고 2시간 뒤에는 112로 큰 스파이크 없이 잘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심 혈당을 한번 볼까요? 시작 혈당이 107이었는데 1시간 뒤에 121, 2시간 뒤에는 114로 겨우 16 오르고 혈당이 거의 변동 없이 잘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혈당 그래프가 잘 나와서 이런 패턴으로 먹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아침을 생으로 굶고 점심을 먹은 거죠. 공복에 있다가 바로 샌드위치를 먹은 건데요. 97 혈당을 시작으로 1시간 뒤에는 146, 2시간 뒤에는 131까지 내려왔네요. 아직 다 떨어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공복에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어제는 16 올랐던 게 오늘은 무려 49나 올랐네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실험은 더 심각합니다.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일부러 안 좋은 구성으로 먹은 뒤에 점심 혈당을 보겠습니다. 시작 혈당을 102로 50분 뒤에 피크를 무려 178을 찍었습니다. 76이 올랐죠. 그리고 1시간 후에는 176, 2시간 뒤에는 162로 혈당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는 것보다 아침을 먹는 게 더 좋았는데 아침을 먹어도 이렇게 대충 먹으면 역시 안 되는 거네요. 아침을 제대로 잘 챙겨 먹는 게 점심 혈당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준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침을 먹어주는 게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포도당의 연소와 저장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전은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을 더 잘 쓰는 모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연료를 크게 2가지를 씁니다. 지방을 쓰는 지방 모드 그리고 포도당을 쓰는 포도당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오래 있으면 몸은 지방을 불어서 유리지방선을 피 속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인슐린이 나오면 지방 분해를 멈추고 몸은 포도당을 쓰는 포도당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첫 끼를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 인슐린이 지방을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막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두 번째 식사를 하면 들어온 포도당을 몸이 바로바로 잘 써서 피 속에 쌓이지 않으니까 혈당이 덜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첫 끼를 거르고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지방을 쓰는 지방 모드여서 포도당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전은 포도당을 더 잘 저장하는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첫 끼를 먹어서 포도당 모드가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식사를 하게 되면 근육이 창구문을 활짝 열고 포도당을 빨리 창고에 넣어주게 돼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첫 끼가 없고 지방 모드면 우리 몸은 이미 지방 연료를 많이 태우고 있어서 근육 창고의 문을 덜 열고 포도당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게 됩니다. 아침을 먹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첫 끼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정말 바쁘겠지만 첫 끼에 꼭 들어가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지방까지 챙겨서 식단 구성에 신경을 쓰시고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시리얼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대충 탄수화물을 때우기보다는 아예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 전에 몸을 조금 준비시켜 놓을 것 같아요. 점심 먹기 1, 20분 전에 탄수화물 말고 섬유질이나 단백질을 조금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정도요.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히 집에서 싸가실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쉽게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혈당을 덜 올리는 메뉴를 추천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력한 같은 메뉴라도 혈당을 덜 오르게 만드는 몸 상태를 세팅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컨드밀 효과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나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고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혈당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실험들과 좋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혈당연구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